2024년 아시아 정상을 향한 도전이 TVN 스포츠에서 시작됩니다. 연령별 대표팀 멤버들을 선발을 하셨을 때 네.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기준들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기준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리스트 상으로 이제 제가 정립을 해놓은 것이 분명히 저한테 있고요. 제 머릿속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의 어떤 태도로 경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앞으로 축구를 바라보는 태도일 텐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경기장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 것들, 그것만 생각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제일 보는 건 뭐냐면 또 하나는 상황인식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숄더 체크라고 하는데, 항상 운동장 안에서 좌우를 고개를 돌리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가. 그런 선수들은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도 아니고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게 다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바이런 미넨 유스 담당자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보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도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제가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감독님. 네. 예전에 ESPN에서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예. 그 스페인의 이니에스타 선수가 그렇죠. 전체 경기 시간 말고 이제 볼이 살아있는 액츄얼 플레잉 타임 있잖아요. 예, 실제로 액츄얼 공이 플레잉 살아있는 그 시간으로 나누니까 예. 3초에 한 번씩 이걸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2.7초에서 3초에 한 번씩. 그러면은 거의 매번 본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립시키려면은 이거는 재능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습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습관을 빨리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항상 훈련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한다든지, 항상 그것을 선수들이 느끼게끔 스스로 좀 하게끔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감독님이 직접 지도하셨던 선수 중에서 이런 어떤 축구 센스적인 부분이 가장 좋았던 선수는? 이청용 선수나, 이청용 선수. 네, 이청용 선수는 아주 어떤 축구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주 그때부터요, 벌써? 그때부터가 아니라 예. 그 순간부터겠죠. 그 순간부터. 중학교 3학년, 그 전부터는 그런 재능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3학년 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금까지도 자기 몸 관리 잘하고 지금 자기 몫을 충분히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 경험상 몇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 이런 얘기 좀 처음 하네 또. 이청용 선수 때예요. 그때 이청용, 고요한, 이제 기성용, 아주 멤버가 아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엄청났었어요. 예, 엄청나네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팀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코치로 일을 했는데, 중국 원정 2연전을 하러 갔었어요. 예. 중국 원정.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피지컬이 좋고, 가서 이제 투쟁력들이 좋고 하니까, 가서 이제 우리 몸싸움 하고 막 하는데, 그 좋은 선수들이, 그 잘하는 선수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주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했던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말려는 거네요. 말려들었다기보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거를 이제 좀 경직됐다고 해서, 어떤 이제 시야가 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좋은 플레이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경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보다 약한 선수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보다 강한 선수들하고 자꾸 경험해서 싸워보면서 지고 경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적응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약한 팀, 우리보다 하위 팀 선수들하고만 싸우고 하다가 갑자기 강한 팀을 만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채널의 제목처럼. 그러네. 성공에 대한 어떤 이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돼서 플레이가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저는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제가 지도자의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어떤 지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라는 생각에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도 해결책으로서
심리학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스포츠 심리학을 좀 그때 해서 지금 석사를 좀 한번 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그때 해결해준 방법은 그들이었어요. 그 선수들.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제 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만큼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 예. 되게 좀 이건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렸을 때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갭 차이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좀 편하게 대했어요. 친구처럼. 네네. 그래서 편하게 잘 이렇게 대했는데 예. 동생처럼.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반응 이제 그들도 알겠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왜 송쌤이 왜 이러지라고 방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신경 쓰였겠네요. 예, 선수도. 그들이 찾아왔어요. 제 방에. 아 똑똑똑. 예. 그 선수들이 와서 뭐 거의 뭐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제가 죄송하다고 막 이런 왜 니네가 왜 죄송하냐 이건 아니다라고 해갖고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절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결국 그들이 푼 거예요. 그 성공의 열쇠를 해 나갈 수 있는 거는 그건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고 자기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는 건 그냥 내가 담대하게 대처하는 거지 그거를 움츠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안 거죠. 방금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유럽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네이션스 리그라고 해서 예. 게임도 자기들끼리 예, 싹 다 A매치를 다 해버리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파트너를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강팀들이랑 평소에 경기를 치를 기회도 떨어져 가고 지정학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야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와 유럽의 수준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벌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이 친구들이 더 앞서 나가기 너무 유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한 시스템의 차이고 네. 또 지역에 대한 차이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대표팀 구성을 제 생각엔 한 A, B, C 정도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들을 세 팀을 운영을 해서 그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카테고리를 어떻게 묶든지 해서 그 세 팀 정도를 그런 대회나 그런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대회에 끼는 거죠. 네네네네네. 가서 자꾸 경기를 하고 대회를 치러보고 그들과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A팀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B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퓨처팀이라고 해서 예, 조금 신체적으로 작고 힘은 약하지만 볼 차는 재능이라든지 어떤 센스티브한 거라든지 이런 영리한 선수들을 성장이 아직 더딘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팀을 만들어서 또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또 축구 평소에 또 생각하시는 아이디어 또 좀 더 있으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첫 번째 출연인데 너무 한꺼번에 풀면 안 될 것 같고 네, 천천히 풀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또 출연을 해주신다는 또 제가 오늘 약조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제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피지컬에 대한 그 완성도가 있을 때거든요. 네네네네. 그 피지컬이 성인이 돼서 우리가 20세가 넘어서 21, 22, 23세 이후에 어떤 완성도가 생긴다고 보면 네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웬만한 건 다 제가 맞추거든요. 네네네. 근데 강인이는 이강인 선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50대 50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백승호 선수라든지 이승우 선수에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피지컬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마도 저기서 멈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피지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예, 사실 20세 청소년 월드컵 때까지도 조금 그때는 소속팀 감독도 예. 수비라든지 몸싸움이 예. 안 된다고 선발로 안 쓰고 있을 때예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은 사실 감독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팬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소속팀 감독도 선발로 다 내보내지는 않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당시에는 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네. 그가 얼마나 그 이후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얼마나 노력하고 훈련을 했고 연습을 했고 몸을 키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노력으로 그렇게까지 될 수 노력 있는 될 수 있죠. 아 정말요? 예, 그럼요. 빨라지는 건 어떻게 노력으로 한 걸까요? 자, 생각해 보면 예, 예, 예. 몸이 성장하고 근력이 생기면서 빨라지는 겁니다. 힘이 붙으면서. 네네. 예. 스피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근력들이 생기면서 이게 빨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느리다라는 표현보다 아주 민첩해지고 좀 더 파워풀해졌다라는 얘기죠. 스피드에도 여러 종류가 예, 있으니까. 예, 예. 스피드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지만 네네. 그 외의 것들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강인이가 이제 뭐 완전히 느린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작은 선수에 불구하고 좀 어떤 순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파워가 있으면 축구에서 있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기가 그만큼 더 근력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성장기가 그때 딱 지나고 왔는지 아니면 이 세계 뭐든지. 네, 마지막 성장기가 왔든지 뭐 그런 거죠. 17세, 18세 물론 지금도 강선진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좀 더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일찍 데뷔를 하고 좀 더 일찍 경험을 쌓아서 롱런까지 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해봐야죠. 예. 분명히 잘하는 선수들은 빨리 뭐 솔직히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이런 동남아 쪽에 이런 일본 쪽에 중국 쪽에 머무는 것보다는 빨리 외국에 나가서 아하. 그런 경험들을 해서 결국은 그가 성공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성공 못해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좀 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유럽파의 숫자가 일본이 우리나라 5배를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김민재 같이 대체를 할 수 없는 슈퍼스타들도 있지만은 저변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일본이 압도적이다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 팀들이 일본에게 4번 연속 3대0으로 지는 이전 역사에는 없었던 사건들도 있었고 또 J리그의 흥행면 그러니까 자국 리그의 흥행면에서는 뭐 일본이 방송 중계권료 계약만 1조 넘게 빵 터트리면서 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좀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당연한 결과예요. 어떤 네. 당연한 결과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지금 유럽에 저희 선수들보다 5배가 많다고 그랬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네. 일본의 우리 선수 숫자나 네네. 팀 숫자가 우리나라 선수 숫자와 팀 숫자가 30배 이상인데 인프라와 저변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그런 선수가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5배가 아니라 더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아름아름 들었지만 사실 이제 일본이 유럽에 이제 기지를 세우고 자기 팀 기지를 세우면서 어떤 스폰서십을 가져가면서 선수들 자꾸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생각이 제 어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평소에 가치관과 조금 닮아있는 행보를 닮아있는 일본이 거. 먼저 가져간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빨리 내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경험하게끔 해줘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들은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오래전 일이에요, 그 일은.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 우리가 재능과 노력을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재능이 있는 거고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예. 일본 선수들은 재능이 없고 그냥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주어진 환경 예. 또는 뭐 체육이 조금 등한시되는 어렸을 때의 교육 문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DNA를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하자면 뭐 솔직하게 말씀해 이건 호불호가 이제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갈 수 있는데 학원 스포츠에 대한 합숙을 못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초등학교 시대가 변하면서 예. 뭔가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예, 예. 공부에도 챙겨야 그런 되는 거, 예. 부분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미국 공부하면서 스포츠를 좀 축구해야 된다. 예, 예. 공부도 하고 축구해야 돼, 운동도 해야 된다라는 개념. 그게 사실 현실적이 좀 떨어지는 개념이라는 맞죠. 말씀이시죠? 예. 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15세 이하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 어릴 때. 예, 100%. 네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공부도 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축구 선수이잖아요. 선택과 집중, 축구 예. 선수죠. 그렇다면 축구를 더 많이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를 시키는 예. 거는 우리 실정에는 적어도 좀 맞지 예, 않는 예. 부분이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한 의견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 대치동 강남에 어디 가서 예. 아이들이 너무 활동적이지 못하고 운동 못하니까 체육 시간을 좀 시간을 늘려야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아마 학부형들이 난리 날걸요? 들고 일어나죠. 예.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축구하는 선수들은 수도권의 좋은 대학을 축구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구를 더 해야지 왜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도 대학교 코치님들, 대학교 감독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부분 때문에 엄청 좀 고생을 네.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실정과는 또 다르다. 물론 미국에서 좋은 인권적인 부분, 선수 육성에 대한 네. 부분, 그래서 넘어온 거는 맞지만 네. 이게 한국식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지금은 한국 축구 경쟁력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사실 저는 10분 중에 8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스타일이 무엇인가, 예, 예. 한국식이 무엇인가, 한국의 환경에 맞는 교육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축구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공부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수능을 100점을 맞습니까? 학원은 왜 다닙니까? 예,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죠. 와닿습니다. 이걸 바꾸려면은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큰 문제이긴 네, 해요. 맞아요. 감독님도 물론 그것도 답이 솔직히 내기가 쉽지 않죠. 의견을 많은 예, 분들께 많이 예, 여러 예. 번 제시를 해보셨을 거고 예. 그런데도 또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동선수들에게 좀 대안학교가 조금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적합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운동선수들이 앞으로 그들의 갈 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과목을 좀 더 특화된 과목들을 따로 이렇게 좀 해서 수업을 받게 한다든지 뭐 기본적인 중요한 과목들은 몇 가지 넣고 다른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요번에 또 머리도 식히실 겸 예. 유럽, 영국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또 아끼시던 제자 뭐 황희찬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도 직접 뵙고 오시고 좀 이렇게 유럽 축구, 영국 축구를 좀 쭉 둘러보고 오셨어요. 뭐 영국 축구 쭉 둘러본 건 아니고요. 그냥 네네. 이제 나름대로 머리 식히고 여행 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간 김에 예. 또 뭐 희찬이하고 또 흥민이 경기가 또 스케줄이 또 운 좋게 잡혀서 네. 또 지수도 뭐 보고 이렇게 네. 해서 5경기 보고 왔어요.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희찬이 경기 2경기, 네네. 흥민이 경기 2경기, 아하.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챔스 경기 이렇게 5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민재를 한번 보러 이제 숙소 호텔 그 하얏트 호텔이라고 거기 네. 그 맨체스터 하얏트 호텔에 갔었는데 네. 바리케이트를 쳐놔갖고 이 접근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민재야 불렀는데 나름대로 팬처럼. 네. 근데 거기도 나름대로 뭐 이게 룰이 있으니까 네네. 예, 딱 차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독님께 거기 가실 때도 너무 겸손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전화 통화로 나 가니까 뭐 이렇게 하셨으면은 아이. 당연히 대접을 받으셨을 텐데. 아유, 뭐 대접이라기보다도 선수를 또 그렇게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경 쓰이게 하기 싫으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뭐 솔직히 민재하고는 크게 뭐 이렇게 연관이 없어서요. 그래도 한 달이 건너면 무조건 아시는 사이시죠. 아유, 당연히 뭐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선수들한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황희찬 선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잘 지내고 워낙 성실한 아이라서. 많은 팬분들이 황희찬 선수를 어떤
재능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탄탄한 피지컬, 속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고 플레이 스타일도 그런 게 좀 호쾌하게 드러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와, 저 사실 황희찬 선수를 처음 축구를 좀 보시기 시작한 분들이 보시면 허벅지부터 아마 보일 거예요. 와, 저 서양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재능적인 측면만 많이 부각이 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노력적인 부분이 아, 그럼요. 그 노력에 의해서 그 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자기는 유럽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훈련도 좀 많이 했던 부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도 한번 제가 독일에 가서 함부르크에 있을 때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농담을 하면 선생님 저 개인 지도 예, 저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보시면서 그렇게 농담을 한 적도 있는데 예.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몸이 생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미넨 경기 보셨잖아요. 예, 예. 그 경기에서 맨유는 좀 어땠나요? 맨유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 요즘 맨유 팬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 이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니까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 우리에게는 진짜 맨유가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좀 해외 축구의 그렇죠. 아버지 박진영 선수가 박진영 선수도 사실 있었고 문명을 틔워주는 선봉 역할을 한 구단이 맨유잖아요. 저도 사실 그 가면서 설레었거든요. 예. 올드 트래포드를 처음 가봤어요. 뭐가 제일 좀 안타까웠나요? 이게 특별한 선수가 없었어요. 아, 특별한 선수. 그러니까 어떤 볼만 기대할 만한 선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볼 잡았을 때 예. 손흥민한테 볼 가면은 이런 걸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볼 수 있는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선수가 없다. 예, 없었어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 SNS에도 한번 올린 게 기억이 나는데 재미는 없었다. 맨유가 맨유답지 못했다. 이렇게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많이 포장을 해주셨네요. 예. 지금 현재 부상 선수들도 많고 또 영입되는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브루노 선수 정도 하나 센스 있게 내가 생각한 정도의 축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고 나머지 미넨이 또 잘했던 부분들도 많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홈이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본 것 같아요. 2024년 아시아 정상을 향한 도전이 TVN 스포츠에서 시작됩니다.